변호사입니다.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따뜻하죠. 봄이 오는 것 같더니 주변에서 결혼식 소식이 슬슬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혼식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네. 즐겁게 다녀오셨나요? 저야 항상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듬뿍 갖고 이렇게 다녀오고 있죠. 왜요? 아니에요. 왜요? 아니에요. 축하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알겠어요. 항상 축하합니다. 네,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녀오신 거 맞죠? 그럼요. 진심으로. 네. 최근에는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은 좀 연결되어서 생각되는 지점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출산과 출산 휴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모성보호 차원에서 근기법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며칠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 전후 통산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전에 90일 또는 출산 후에 90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출산 후가 출산 전보다는 그래도 더 중요한 기간이 아니냐라는 입법 취지에서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휴가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출산 전에 아무리 길게 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45일 이내에서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이후에 산모가 또 회복을 하고 또 아이와의 유대관계도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주변을 보더라도 출산 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90일 만에 출산휴가가 인정이 되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말씀드린 90일이라는 기간은 이제 한 명의 태아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2명 또는 3명 이렇게 이제 쌍둥이 이상을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상의 기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2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는 얼마 이상을 배정해야 되나요? 2명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에는 전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되고, 그 중에서 출산 후의 휴가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한 산모 이외에 배우자에게도 출산 휴가라는 것이 보장되나요? 당연하죠. 예전과 다르게 임신과 출산 이런 과정은 남녀가 똑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 그럼 배우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산한 산모의 배우자 역시도 출산에 따르는 그런 과정을 같이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 고평법에서는 1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휴식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출산 휴가에 임금이 지급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진행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명이 태아인 경우에는 60일을 유급 휴가로,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다태아인 경우에는 최초 75일을 유급 휴가로 부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그 기간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산 전후 휴가에 지급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지원도 당연히 뒤따르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태아인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게 뭐냐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 다르긴 한데, 적게는 100명부터 많게는 500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다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일의 경우에는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런 출산 전후 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형사적인 제재랄까 이런 제재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건 강행 규정이고 이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때문에 출산 전후 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부여를 했는데 조금 줄여서 부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급으로 부여를 했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형사처벌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될까요? 이거를 혼동하시면 큰일 나는 게 이 규정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사회적 이런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5인 미만, 5인 이상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네, 참고로 뭐 안타깝게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뭐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하게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출산휴가 이후에 온전하게 내가 복귀가 가능한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의무가 인정이 되죠? 그럼요.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다 마친 근로자를 원직의 복직, 그러니까 그 전과 똑같은 그런 직무에 복직시켜야 되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임금 수준이 동일한 그런 직무에 복직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출산 휴가가 있는 근로자 대신에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인지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출산 휴가 이후의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원직이 아닌 다른 직으로 복직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자에게 구제수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의외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들인데 이런 부당한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일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이런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출산 전후에 복직을 시키긴 하지만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추가임금 소송도 가능하겠죠? 물론입니다.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 수준도 동일한 그런 수준의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금 차액만큼의 추가임금 청구 그런 소송도 가능합니다. 오늘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즘에 출산율 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연일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좀 이런 출산휴가와 관련된 문제가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사회적인 초고령화 이런 사회적 재난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안목의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마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고용보험법,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개별 규정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런 출산과 모성에 관한 그런 규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사회적 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메이네.